대칭키에 대해서 배웠으면 당연히 비대칭키 체계에 대해서도 알아야죠. 비대칭키는 그럼 뭐냐? 일단 얘를 정의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갑시다. 뭐 앞서 이제 그 대칭키 얘기를 했는데, 대칭키는 뭐 간단해요. 뭐가 간단하냐면 뭐 이제 데이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정보가 이렇게 있어요. 어떤 문서 정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글씨가 평문으로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사람이 쳐다보면 이게 뭔지 다 알죠.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봐도 못 알아보는 정보로 바꿔버리는 거죠. 못 알아보게. 이게 뭐지? 이렇게. 그런 걸 이때 이제 이걸 암호화라고 한다고. 암호화를 했는데 암호문에서 다시 평문을 이렇게 얻는 거죠. 이건 복호화라고 한다고 했어요. 복호화. 그러니까 영어로는 뭐 인크립션, 디크립션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 암호화, 복호화를 할 때 이걸 할 때 그러니까 같다라는 게 중요해요. 같은 키 한 개를 쓰는 것, 요게 이 키가 대칭키예요. 그러면 비대칭 키는 느낌 딱 오죠. 예. 그 키가 두 개야. 그러니까 암호화를 하는 키가 있죠. 이걸 1번이라고 하고 복호화를 하는 키가 있잖아요. 이 두 키가 서로 같아 달라요? 그렇지. 다른 키, 이게 비대칭 키예요. 이게 원리는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암호화를 하는 키랑 복호하는 키를 아예 분리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비대칭 키 체계예요. 이게. 그런데 요게 이제 왜 이제 비대칭 키 체계가 이제 중요하냐면, 이게 사실은 이제 인터넷이라는 어떤 환경을 놓고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인터넷이라는 환경을 잠깐 놓고 생각하자. 놓고 생각하자. 예를 들면은 여기 어떤 컴퓨터가 이렇게 한 대 있어요. PC가 한 대가 이렇게 있는데, 자, 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 네트워크 공부도 겁나게 많이 하셨을 테니까 여기 L2 스위치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PC가 이제 저놈 한 놈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PC, 얘를 1번이라고 그럴까? 얘를 1번, 얘는 이제 2번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얘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라우터 타고 인터넷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터넷이라는 게 라우터의 거대한 집합체다. 그리고 저기 어딘가에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PC 1번을 뭐 철수라는 친구가 쓴다고 할게요. 철수가, 아이고 글씨가 좀 잘렸다, 그죠? 이거를 철수라는 친구가 쓴다. 뭐 2번 PC는 이건 이제 영희가 쓴다 라고 할게요. 그리고 인터넷에는 뭐 철수 영희만 있습니까? 뭐 저기 뭐 걔네들만 있을 리는 없고, 뭐 이런데 뭐 여기에 길동이 같은 애가 PC로 연결해서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느 지점까지 딱 가가지고 여기를 내부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내부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 넘어가면 이 바깥부터는 외부가 되는 거죠. 그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는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여긴 퍼블릭이에요. 그러니까 공용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우터 같은 여기를 만약에 어떤 경계라고 둔다면 여기가 내부다 이래 버린다면, 그럼 여기는 우리 집 현관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집 안에서야 뭐 속옷바람에 돌아다니든 뭔 상관이야, 그죠? 바깥에서 이제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면 이제 미친놈 되는 거고요. 네. 아무튼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그 철수가 네이버를 쓰는데 이메일 같은 거를 만약에 이제 이메일 서비스를 쓴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 이메일의 내용을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길동이나 영희가 같은 내부라고 해도 이걸 알면 철수의 사생활이 보장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보가 통신이 이루어질 때 남이 못 알아보도록 암호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암호화를 할 때 이때 대칭키를 쓰게 되면은 문제가 난다. 왜냐?
얘가 자기의 이메일을 암호화시켜서 네이버에 보내고 받아오는 건 괜찮아요. 그건 좋아. 대칭키로 하는 게 문제가 안 돼. 문제는 내가 만약에 철수가 암호화시켜서 보냈어. 네이버가 그걸 평문으로 풀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대칭키를 수신해야 돼요. 철수로부터. 그러면 철수가 네이버에 전화해가지고 제가 키를 지금 또 불러드릴게요. 16진수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잘 받아 쓰세요. 0x 뭐 AD48 뭐 이럴 거야? 그 말도 안 되죠. 그 키를 인터넷으로 안전하게 전달을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상대방한테 안전하게 전달하지? 키를 또 암호화해서 보내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딜레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퍼블릭한 환경에서 대칭키를 쓸 때는 약간 좀 이거 좀 어떻게 대책이 없는데 이거 자체를 안전하게 전달할 방법이 이게 없네. 아, 문제다. 그래서 나온 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게 그래서 비대칭 키 체계가 나온 거예요. 그 비대칭 키 체계는요, 키가 두 개로 나뉘어요. 이게 키가 두 개로 나뉘는데, 아까도 했죠? 첫 번째, 1번 뭐 하는 키? 암호화를 하는 키가 있고, 그것과 쌍을 이루는 복호화 키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네이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래? 내가 지금 비대칭 키로 키 쌍이에요. 이거 항상 중요한 거예요. 쌍. 이렇게 쌍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가 이걸 만든 다음에 야, 있잖아. 너 나한테 정보 보낼 거 있지? 너 평문으로 지금 정보 보낼 거 있잖아? 그거를 이 네이버가 얘기를 해요. 내가 너한테 암호화할 수 있는 키를 줄게. 그러면 철수가 네이버에서 암호화할 수 있는 키를 수신해. 그거 가지고 암호화를 해버려. 그리고 나서 쓱 보내. 근데 그걸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암호화 키와 쌍을 이루는 복호화 키로만 해결이 돼. 복호화가 돼요. 쌍을 이루는 그 한 놈으로만. 근데 그거를 네이버만 알지 길동이 영희는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일로 왔다 갔다 하는 트래픽을 얘네들이 알게 된다 하더라도 키 자체를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평문의 내용이 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비대칭 키 체계라는 게 굉장히 심플해요. 이게 이거예요, 이거.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게 비대칭 키 체계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간단하다. 그러니까 암호화를 하거나 복호화를 하는 두 키가 서로 다른 게 무슨 키? 그게 비대칭 키다. 이렇게만 그냥 외우세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냐에 대한 어떤 이유를 얘기하자면 이 대칭키 체계가 인터넷에서 안전하게 전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전달 이슈가 있었죠? 인터넷 같은 퍼블릭 환경에서 그걸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 그걸 해결하려고 비대칭키 체계가 탄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이구나 아시면 돼요. 대칭키는 어떤 원리로 하는지는 앞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비대칭키는 어떤 원리로 할까? 이거 설명드리자 그러면 조금 복잡해요, 수학적으로. 복잡한데 일단 동영상을 여기까지 보시고 그냥 끝 하셔도 좋아요. 지금부터 보실 분들은 그냥 한번 그렇구나 하고 보시면 돼요.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대략 이런 원리로 되는 겁니다. 그 인터넷에서 저도 이제 자료를 좀 찾아갖고 본 건데 출처가 여기입니다. 밑에 참고하시고요. 자, 이게 이제 보면은 평문 숫자가 만약에 123이다. 근데 암호화 키가 5야. 그러면은 복호화 키는 뭐가 되느냐? 요 얘기인데 일단 계산하는 방식이 이래요. 일단 프라임 넘버 소수를 이용해요. 그러니까 나눠서 나머지가 0인, 그러니까 나눠 떨어지는 경우가 1하고 자신밖에 없는 그런 숫자가 이제 소수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평문을 암호화를 하는데 암호화 키가 있잖아요. 요걸 가지고 제곱을 해요. 기하급수로 늘어나겠죠. 그럼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123을 5제곱을 해버리니 엄청 커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시 뭔가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구해버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경우의 수가 이 숫자 이하로 한정되죠. 굉장히 큰 수였다가 이 숫자 밑으로 크기가 쪼그라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다가
이게 뒤로 돌아가면은 이제 225라는 게 암호문인데 얘가 암호문이 되는데 이 암호문을 가지고 와서 이걸 풀 때는 얘랑 쌍을 이루는 어떤 키 있죠. 그걸로 푸는데 이 암호문을 복호화 시켜서 요렇게 제곱을 하거든요. 이걸 다시 그리고 나서 또 나머지를 구해요. 그러면 이렇게 요게 요대로 나와 버리죠. 웃긴 게 뭐예요? 이걸 제곱을 해버리니까 숫자가 얼마만큼 커져요, 이게. 공이, 68개 있는 숫자야. 이거는 뭐 말도 안 되게 큰 수죠. 그러니까 이 큰 수 중에서 이 조합에 의해서 맞는 거 찾으려면 전수조사를 하든 계속 연산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해독이라는 게 별거 아니다. 이렇게 값 찾는 게 해독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제곱 연산을 할 때 사용되는 키가 있고 어떤 값이 있고 그걸 어떤 수로 또 나눠서 나머지를 구하죠. 그때 요 쌍 지금 노란색으로 칠해진 얘가 암호화 키.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 그것과 쌍을 이루는, 항상 이렇게 쌍을 이룬다. 그게 복호화 키다. 요거는 이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돼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뭐 핵심은 다 설명했어요. 핵심은 다 설명했습니다. 요거 하나가 핵심입니다. 잘 알아두시면 돼요. 아, 맞다. 근데 코인 얘기 안 했네? 그러면 참 코인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이 블록체인에서 그 코인 가지고 뭐 하잖아요? 코인 하죠? 예, 두 키가 있죠. 암호화 키랑 복호화 키. 근데 여기서 암호화 키는요, 이 암호화 키라는 거는 외부에다가 공개를 해버려요. 다른 사람한테 알려줘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공개 키야. 알려준다고. 근데 복호화 키는 알려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비밀 키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여러분이 말하는 그 코인이라는 건 뭐냐? 이 비밀 키가 코인이에요. 비밀 키가. 별거 없죠? 이 비밀 키가. 그러니까 키라는 게 결국 뭐야? 어떤 숫자입니다. 무지하게 큰 숫자 하나가 비밀 키죠. 어떤 외부에 공개된 공개 키와 쌍을 이루고 있는 유니크하게 식별되는 단 하나의 키, 걔가 비밀 키고요. 얘가 바로 코인입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요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 SSL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Secure Socket Layer라고, 요거 네트워크에서도 다 쓰는 얘기, 뭐 맨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요 SSL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인증서라는 것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PKI의 그 비대칭키 체계, 요걸로 설명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좀 짧게 여기서 맞출게요.